안녕하세요. 블루패스 고등부 영어 선생님 브라이언입니다. 오늘은 같이 공부할 부분은 준동사 부분입니다. 준동사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두부정사 그리고 동명사 이외에 분사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공부할 겁니다. 분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딱 두 가지의 개념으로 나눌 겁니다. 자, 첫 번째, 분사란 즉 무엇이냐라는 게 첫 번째 개념이고요. 두 번째는 분사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는 개념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분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준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분사는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ing로 나타내는 현재 분사, 그리고 ed 형태로 나타나는 과거 분사, 이 두 가지가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죠. 어렸을 때 배웠듯이 이 현재 분사 같은 경우에는 능동의 개념이 있고요. 그리고 진행의 개념이 있죠. 그리고 이 과거 분사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수동의 개념이 있고요. 완료의 개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학교에서 물어보는 것들 먼저 이야기할게요. 이 준동사에 밑줄 쳐져 있을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장 구조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즉 동사나 준동사를 보면서 이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판단을 해 주셔야 되겠죠. 가장 첫 번째 동사를 먼저 찾으셔 가지고요. 그 문장에 동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사인지 혹은 준동사인지를 먼저 판단해 주시는 건데요. 알다시피 주어가 하나 있으면 여러분 동사는 하나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 혹시 동사가 하나 더 쓰였다. 이 문장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것들이나 혹시 이 동사 중에 하나를 어떻게 해야 된다? 네, 변신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동사가 두 개 있는 문장은 존재하지 않겠죠. 그래서 문장을 살펴보셔가지고 안에 동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 주시는 게 가장 첫 번째 일입니다. 만약 동사가 존재한다, 줄을 살펴봤더니 동사가 있다. 아, 그러면 밑줄 쳐진 부분은 준동사 부분이구나. 혹시 밑줄 쳐져 있는 주위에 동사가 없다. 그러면 그 부분은 동사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죠. 접속사의 개수 또는 관계사의 개수는 동사 마이너스 1, 요 정도 알고 계시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방금 첫 번째 단계에서 동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문장에 동사가 있었다. 그래서 준동사구나 라고 판단했을 때 여러분들은 현재 분사인지 과거 분사인지 판단하시는 겁니다. 이제 다시 능동인지 수동인지 판단하는 거죠. 동사의 퇴파학과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사의 퇴파학 같은 경우도 능동 같은 경우에는 뭐로 이어져 있죠? 네, 목적어가 이어져 있었죠. 하지만 수동태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가 등장하지 않는다 정도까지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이 분사를 물어보는 경우가 총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ing냐 pp냐.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뭐 해준다? 수식해준다. 다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사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명사와 관련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ing 하는 명사인지 되는 명사인지 판단해 주시면 되겠죠. 이 사이에는 물론 주격 관계대명사 who나 which나 that, 다시 who나 which 또는 that이라는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한 번에 생략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명사, 되는 명사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 분사 구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렵죠. 여러분이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부분인데 분사 구문은 저기 뒤쪽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학교에서 항상 물어보는 것들은 이런 형태가 많을 겁니다. ing냐, ed냐 라고 나와 있고 컴마,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여러분들은 이 주어를 가지고
하는지, 다시요. 하는지 혹은 되는지를 판단하시는 겁니다. 자, 다시 뒤에 나와 있는 주절의 주어를 가지고 주어가 하느냐, 되느냐를 판단해 주시면 되겠죠. 쉽게 목적어가 있냐, 없냐로 능수동을 판단하는 겁니다. 목적어가 있다면 현재 분사 ing, 없다면 과거 분사 pp 형태 적어주시면 되겠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목적어의 유무를 확인하는 겁니다. 역시 수요 동사 몇 형식이죠? 사형식 동사인 경우에는 목적어를 2개 취하고요. 과거 분사 목적어를 하나만 취하면 되겠죠. 4번 같은 경우에도 학교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with 다음에 목적어가 나온 다음 이 ing가 나올 것인가 pp가 나올 것인가, 전부 다 이 목적어와의 관계를 살핀다고 우리는 어렸을 때 배웠죠. 목적어가 ing 한 채로, 그러니까 능동의 관계죠. 목적어와 ing 관계. 자, 다시 목적어가 pp 된 채로, 역시 수동의 관계겠죠. 쉽게 이야기하면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주시면 쉽게 문제 풀 수 있을 겁니다. 5번째도 여러분 가장 많이 배웠던 것 중에 하나예요. 감정 동사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들이죠. surprise 이런 동사들인데 이 동사를 가지고 분사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쉽게 ing를 붙이냐 혹은 ed를 붙이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럴 때 이 surprise라는 원래의 뜻은 놀라게 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ing가 붙었을 때, ed가 붙었을 때 앞에 주체를 보는 겁니다. 이 주체가 감정을 유발한다 그랬을 때는 surprising으로 가시면 되겠죠. 하지만 주어가 직접 감정을 느낀다, ed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린 이걸 중학교 때 사람이면 ed고요, 사물이면 ing다 라고 같이 배웠었는데요. 이렇게 구분하시는 것보다는 감정을 유발하는가 감정을 직접 느끼는가로 판단하시는 게 가장 좋을 거예요. 문장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The picture 봤더니 display이냐 displayed냐 라고 나와 있죠.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것 같이 여기서부터 여기 문장 내에 동사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동사 봤더니 is라는 동사가 보이네요. 그러면 적어도 이 문장에서 display이냐 displayed냐 이 부분은 동사 자리는 아니고 무슨 자리다? 준동사 자리구나 라고 판단하실 수 있겠죠. 준동사 중에 하는 명사인지 혹은 되는 명사인지를 판단하시는 겁니다. display라는 표현은 무슨 말이죠? 전시하다라는 뜻이죠. 전시하는 그림인지 아니면 전시가 되는 그림인지 여러분은 누구 입장에서 생각하셔야 된다? 그림 입장에서 생각하시는 겁니다. 하는 이 그림 자체가 전시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림은 전시되는 거죠. 뒤에 목적어도 존재하지 않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이렇게 가로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여기 벽에 전시된 그림은 에스크림이다. 우리가 스위스에서 가지고 온 그림이다. 됐습니까? 자, 449번 같은 경우에는 역시 분사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콤마로 바로 이어졌기 때문에 50번도 그렇죠? 그러면 여기까지 문장에서 동사가 나와 있지 않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동사가 나와 있지 않죠. 분사 구문이다. 뭐라고 했습니까? 주절에 있는 주어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주절에 있는 주어를 가지고 오는 건데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뒤에 나와 있는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시는 거죠. 450번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싸다 됐죠. 하지만 449번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wrapped 맞죠? 그가 쌓인 겁니다. 뭐로? Great coat of fur로 쌓인 거죠. 하지만 그가 싸는 겁니다. 그것을 종이로. 됐죠? 자, 다음 문장 볼게요. She was annoying annoyed 라고 나와 있죠. ing냐 ed냐. 다시 annoy라는 표현은 짜증나게 하다라는 뜻이죠. 여기 나와 있는 she라는 친구가 짜증나게 하는 것을 유발하는 건지 아니면 그 감정을 느꼈는지를 판단하는 거죠. 그녀는 뭐 했다? 짜증이 났다. To see 보게 되어서 strange car
이상한 자동차를 보아서 짜증이 났다. 그러면 뭐가 되죠? annoyed 쪽으로 가시는 게 맞겠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amazing이냐 amazed냐 라고 나와 있죠. 자, 나는 기대하지 못했답니다. 그 일을 얻는 것은. 나는 정말로 뭐 했다? 놀랐다. 여기 나와 있는 I라는 친구가 감정을 느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나와 있죠. with라는 표현 보이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목적어 다음에 ing냐 pp냐. 뒤에 봤더니 목적어가 없네요. fixed. 마찬가지죠. with 목적어 ing냐 pp냐 봤더니 his eyes 목적어 나와 있죠. ing. 쉽게 갈 수 있죠. 자, 다음 이제 어려운 겁니다. 분사 구문입니다. 여러분, 분사 구문 같은 경우에는 원래 문장 형태를 알고 계셔야 되고, 이 문장이 어떻게 바뀌었나, 원래 문장 형태와 바뀐 형태, 이것들을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원래 문장입니다. 접속사, 주어, 동사에 이런 말 보고 좀 어렵게 우리는 부사절이라고 합니다. 이 부사절을 가지고 만드는 건데요. 우선 능동과 수동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능동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접속사를 생략합니다. 요 주어와 뒤에 나와 있는 주어가 같을 때 요 주어도 생략합니다. 이 동사 자리에다가 뭘 붙이는 거죠? 맞아, ing를 붙이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그래서 동사 ing, 주어 동사, 이 개념이 나온다는 거죠. 이걸 분사 구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 같이 여러 가지 막 지우고 하는데요. 자, 다시 막 지우다가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부사절의 동사의 시제,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걸 우리는 주절이라고 하거든요. 이 주절에 나와 있는 동사의 시제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뭘 써준다? 다름을 표시해 주기 위해서 having pp를 쓴다. 다시 시제가 다름을 표시해 주기 때문에 having pp. 그래서 문장은 이렇게 나오죠. ing, 주어 동사, 혹은 having pp는 시제가 다를 때였어요. having pp,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와 있는 게 가장 기본적인 능동 형태의 분사 구문이죠.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부사절 자체가 수동태인 경우가 있겠죠. 수동태는 어떻게 생겼죠? pp. 이 문장을 가지고 만드는데 똑같습니다. 접속사 생략하고 주어가 같을 때 생략하고, 그 다음에 동사가 나와 있죠. 이 동사 중에 비동사, 여기다가 뭐 붙이는 거죠? ing를 붙입니다. 하지만 여기 아까 나와 있던 부사절과 주절의 시제가 다른 경우에는 뭘 붙인다 그랬죠? 네, having pp. 근데 수동태까지 만들어야 되니까 having been pp. 됐습니까? 제가 가로쳐 놓은 이유는 이 being이라든지 having pp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될 수 있다? 전부 생략할 수 있다. 그러면 남는 것들은 이렇게 남는 거죠. ed, 주어, 동사. 아까 여기 나와 있는 능동과 수동은 정확하게 다르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물어볼 수 있는 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ing냐 혹은 ed냐 하고 주어, 동사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 문장의 원래 형태들은 이렇게 또는 이렇게 생겼었다. 그래서 접속사가 지워지고 주어가 지워지고 동사들에다가 ing를 붙여서 이런 분사 구문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being이나 having be는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분사의 부정도 하나 얘기해 볼게요. 자, 따라합니다. not ing. 이 분사 구문 앞에다가 뭐만 붙이면 됩니까? not만 붙이시면 됩니다. 다음 볼게요. 이 분사 구문 두 번째인데요. 이 특이한 분사 구문들이 존재하죠. 접속사하고 주어하고 동사, 아까 부사절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주어만 생략하는 겁니다. 왜? 같으니까. 근데 뭐가 남아있죠? 접속사가 남아있는 겁니다. 이 접속사가 남아있는 이유는 이 부사절과 주절의 인과관계라든지 또는 여러가지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주고 싶은 거죠. 이 부사절과
주절의 관계를 정확하게 드러내주기 위해서 우리는 접속사를 살려놓은 겁니다. 똑같습니다. 접속사는 생략한데 주어를 살려놓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 이거 오타 아니에요. 주어 다시예요. 뒤에 나와 있는 주절의 주어와 이 부사절의 주어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랬을 때는 이 주어를 살려두는 겁니다. 그리고 동사에 뭐 붙인다고요? ing. 자, 그래서 동사에 ing, having pp, pp 이렇게 나올 수 있었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사에 ing, having pp, pp. 근데 결국 어떻게 됐다? 주어가 하나 남아있다. 이게 남아있고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와있는 문장의 구조가 있다라는 겁니다. 볼게요. seeing이냐 having seen이냐 라고 나와있죠. 다시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는 거는 이 seeing 여기 나와있는 이 분사 또는 having seen 이것과 I don't라는 무슨 시제와 현재 시제와 시제가 같냐 다르냐를 보는 겁니다. 자, 볼게요. 그 연극을 이전에 봤기 때문에, 다시 뭐라고요? 그 연극을 이전에 봤기 때문에 나는 다시 그것을 보러 가고 싶지 않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던 연극을 보다라는 시제와 원하지 않는다라는 시제, 다시 원하다라고 해볼게요. 원하다라는 이 시제 뭐가 먼저죠? 보다라는 게 먼저죠. 그렇기 때문에 시제가 다름을 표현해야 된다. having pp 됐죠? 다시 가장 403번입니다. ing냐 pp냐.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만 판단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우리가 아는 건지 알려지는 건지 사실 알 수는 없죠. 그러면 뒤에 목적어 많은 것을 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아 있구나 ing구나 됐죠? building이냐 built냐 모르겠죠. 그러한 피라미드가 짓니 지어지니 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반드시 피라미드가 지어지기 때문에 PP 형태 맞겠죠. 뒤에 목적어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PP 형태. situated, situating 여러분 헷갈리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situate라는 표현은 위치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뒤에 situating 하고 나와 있으면 목적어가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목적어는 없죠. 바로 전치사로 이어졌기 때문에 situating 안 되죠. 위치된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디에? 1350m의 고도에 위치된 그 city of 카트만두는 이라고 나와 있죠. 됐습니까? 자, 다음이요. 가장 잘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죠. 일부 보입니까? 접속사가 나와 있죠. 그리고 ing 또는 pp냐 분사의 형태를 물어보는 겁니다. 뒤에 봤더니 그가 물어보는 건지 물어봄을 당하는 건지 질문을 하는 건지 질문을 받는 건지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뒤에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거죠. asked 됐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hungry fish가 아니다. 여기 아니고요. the squad 여기죠? 이게 쫓기는 건지 쫓는 건지 안 나와 있죠. 뒤에 목적어가 없잖아요. chased 됐죠? 이렇게 분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 했던 챕터 5에서 준동사 1, 투부정사 그 다음에 동명사 그 다음 오늘 준동사 2 분사까지 해가지고 총 3개를 공부를 했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니까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 부분들을 여러가지 다시 동사인지 준동사인지 그래서 동사를 찾아서 있으면 준동사 없으면 동사 그래서 준동사인 경우에는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 특히 with 목적어 ing, pp 감정동사는 유발하면 ing, 느끼면 pp 분사 구문들은 접주, 지우고 동사의 ing 형태, 시제 다르면 having pp 수동 같은 경우에는 pp 그 다음에 접속사가 살아남은 경우도 있고 주어가 살아남은 경우도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 분사까지 해서 굉장히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